이 회사가 어떤 기업이냐면요. 그 반도체 이제 낸드 플래시에 들어가는 프로브 카드 들어갈 때 이게 잘 연결이 됐는지 뭐 이 기판이랑 이 칩 부분이 좀 잘 연결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만드는 기업이고 기술력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기술력 있는 회사입니다. 삼성전기인가 삼성전자로부터 스핀오프 해가지고 분리가 돼가지고 이제 나온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21년 작년 6월이었고 주가는 9,800원까지 갔다가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죠. 물론 고점 대비 반토막이 된 상태고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박스권 중심선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주가가 후두두둑 흐러졌습니다. 흘러내렸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 기업이 보시면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나쁜 기업이 사실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보호예서 물량이 좀 풀리면서 밀린 게 아니었을까. 연간 작년에 영업이익이 136억이었거든요. 근데 1분기 때 56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를 1분기 때 벌었던 기업이고 부채 비율도 굉장히 건실하고 유보율도 높은 기업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제조업이 36%가 나오겠냐고요. 이건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니고 이 멀티플을 부여할 때도 충분히 할증시킬 수 있는 전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ROE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샘셋은 이제 보호예수 물량들이 풀리면서 급격하게 좀 주가가 내려왔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때 거의 종가로 2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이렇게 쭉쭉 내려오다가 예, 어저께 14%까지 쭉 올랐다가 좀 밀렸고요. 다시 오늘 밑골이 달리면서 전반적인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쌍봉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야 정상인데 아니면 종목들이기 때문에 더 흘러내렸겠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 기업은 한번 슈팅이 나오고 이 중심값을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좀 종목을 접근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대신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사시고 여기서 한번 사신다. 뭐 그렇게 좀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장과 좀 다르게 유의미하게 저점을 좀 높이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었고 첫 번째로 가져온 거 예, 샘CNS였고요. 두 번째로는 솔로엠입니다. 솔로엠도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얼마 안 됐고요. 보시면 이 기업도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됐어요. 왜냐면 좀 제가 수평선을 몇 개 그려볼게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뭐 요렇게 하나. 그러면 딱 이 박스권에서 중심선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채널에 있었던 기업인데 이 기업도 주가가 후두두둑 떨어졌죠. 예. 이 회사도 아마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기도 했고 오히려 이 양봉이 나오고 저희가 아마 이날 추천드렸을 거예요. 9% 상승 나왔을 때 이날 추천을 드려가지고 쭉 지금 완만하지만 시장은 낙폭을 켰던 쌍바닥을 만들었지만 이 회사는 잘 유지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게 피레침들이 너무 많죠. 위아래로 안 좋긴 한데 제가 보는 그림 중에 하나는 이 박스권을 잘 유지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이 11 2평을 잘 탔기도 했거든요. 그쵸? 요 11평을 지금 탔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권 보시고 저희도 아직 안 팔았습니다. 예. 무방 종목이기도 하지만 뭐 자율매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계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볼린저배 타단선까지 요런 그림들이 좀 만들어지면 그리고 2분기까지 실적이 좀 잘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좀 주가 흐름들을 좀 그려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을 좀 더 높인 기업이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나 그어본다면 지금 딱 여기 중심선을 유지하고 있다. 예. 우선은 얘기 드린 것처럼 여기 1번 채널에 있었는데 이렇게 내려가다가 3번 채널에서 강하게 반등이 좀 나와줬고요. 다만 좀 거래량이 좀 안 실린 거는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과매도 구간에서 조금씩 나와서 상승 곡선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솔로엠 기업 얘기 드렸고 잘 이 11평 안착하고 이번 장에서 잘 건너주면서 2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고 했을 때는 뭐 내려온다면 당연히 뭐 이렇게 역헤드 앤 숄더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네, 뭐 N자 패턴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구간에서는 계속 가는 거 없을 것 같아요.
조정도 있고요. 변동도 엄청 흔들어대면서 올라갈 거라는 게 좀 포인트인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결국 저점을 좀 높이고 있느냐, 요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또 쌍바닥을 만드는 시장에서도 저점을 높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좀 추이를 유의미하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솔로엠은 더 하나만 얘기 드리자면, 전자표식 장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마트 가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바코드가 있고, 옛날에는 종이 잘라가지고 넣고 빼고 이런 걸 수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전산화 시켜서 만든 회사고요. 전 세계 3위 회사입니다. 네. 올해는 글로벌 2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회사고요. 그 부분까지 하반기 수주잔고도 많이 쌓여있어요. 수주잔고도 거의 뭐 1조 가까이 쌓여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탄탄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락이 저는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 회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원익QNC. 그냥 무지막지하게 빠졌죠, 솔직히. 원익QNC. 그렇죠. 원익QNC가 1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주가가 이때부터 급하게 올라갔는데, 지금 급하게 막 내려가고 막 엄청나게 막 변동성이 커요, 사실은. 예. 사실 요거를 안 깨고 이랬으면 좋았는데, 이때도 장이 빠졌으니까요. 어제. 그쵸? 7월 4일이었죠. 근데 오늘 그래도 9% 가까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물론 이 선은 아니겠지만 완만한 저점을 높이는 그림들을 좀 그려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얘도 본다면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예, 요 패턴을 좀 보여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점을 높이고 있는 추세나 힘은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2분기 실적 자체도 잘 나올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얘기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쿼츠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거에 대한 원재료가 석영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석영을 공급해오는 회사가 자기네 계열사인 모멘티브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약간 모멘티브는 연결 재무제로 잡히는데 실적이 살짝 밀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 안정화 속에서 뭐 물량이 좀 딸릴 수 있겠지만,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 기업의 포인트 또한, 지금 반도체들이 솔직히 말하면은 뭐 가전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 IT 세트 업체들에 대한 수요가 내려가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 지금 얘기 드리는 부분은 가전사업부 좀 얘기 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단화 제품을 넣는다고 한다면 수요는 감소될 수 있겠지만, 이 사용되고 있는 이 쿼츠에 대한 소모품은 많아진다고 한다면, Q를 놓고 봤을 때는 여기서 감소, 이 감소분만큼 여기서 버텨준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실적을 덜 밀릴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게 제가 이 기업을 봤던 포인트였고, 사실 너무 많이 밀렸어요. 이 기업과 같이 볼 기업이 원익 머티리즈인데, 이거 보시면 이 회사 실적 자체가 작년이 868억이고 작년에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이 250억대, 200 초반대예요. 근데 1분기 때 340억을 시현했고요. 이번 분기도 나쁘지 않게 300억 초반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네. 지금 뉴스를 좀 제가 찾아봤는데, 지금 2분기 전체적인 기업의 어닝들이 25%, 물론 이제 이 기업에서도 소위 잘하는 기업들은 실적 방어를 잘하겠죠. 원자재 가격을 잘했거나 판가 정가를 잘 시켰거나.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고 있는 거는, 원자재 가격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기업들, 판가를 높인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뭐 계열사로부터 수급받는다든지, 이 두 개 말고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 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고요. 원익QNC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좀 저점을 나름 만드는, 저점을 살짝 높이면서 만드는, 몸통으로만 얘기 드릴게요. 몸통 기준으로. 네, 보이고 있다. 오늘 이와 관련된 회사 중에 하나가 원익 머티리얼즈도 솔직히 말하면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밀려. 예, 밀렸습니다. 충분히 저는 이 회사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실적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예. 원익QNC가 실적이 훨씬 좋네요. 예. 근데 아마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 게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도체나, 너무 먼 미래이기도 하지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쪽이 주요 소비되는 게 주로 이제 스마트폰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24년까지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투자한다면 이쪽은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쪽 산업에 대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네, 이런 실적 추이를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어닉스엔시는 상대적으로 머티리얼즈보다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올해도 작년보다 무려 400억 가까이 더 많이 한다고 했을 때는 50%, 40% 영업이익이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소개드렸던 기업이죠. 드림텍이라는 기업이에요. 드림텍 기업 좀 설명드릴게요. 솔직히 이 친구도 완전 이 박스권에 있다가 솔직히 잘 버텼거든요. 이 회사는 첫 번째 쌍바닥 나올 때도 안 미끄러졌어요, 사실. 근데 다음 쌍바닥에서 미끄러지긴 했는데, 그래도 보시면 이 지금 장대 음봉의 중심가까지 나름 지금 추세를 높이고 있어요. 그렇죠? 이 친구도 근데 변동성이 너무 커요. 물론 시장 대비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투매도 있을 거고요. 페니슬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다라는 걸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지금부터는 이 채널에 잘 들어오느냐가 포인트일 것 같고, 2분기 실적도 전 잘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갤럭시 S 시리즈 플래그십 모델 중에서 울트라가 꽤나 잘 팔렸어요. 제일 선전한 삼성전자 모델 중에서, 스마트폰 모델 중에서 울트라만 잘 팔렸고, 울트라 쪽에다 이제 지문 센서라든지 뭐 파워키, 전원키, 뭐 지문 센서 이런 걸 다 공급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드림텍이라는 회사가 갤럭시가 2분기까지 계속적으로 판매량이 나름 잘 괜찮았기 때문에 저는 좋은 실적을 낼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뭐 컨센이라든지 리포트가 거의 없어요. 커버가 많이 안 되고는 있지만 이런 기업들한테는 저는 기회가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소형주, 이제 미드 스몰캡 기업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소형주 같은 기업들이 더, 라지캡들이 더 탄탄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보시면 부침도 더 많고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로 대형주 위주로 좀 투자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쪽에 대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대형주들은 영업이익을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면 이미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그 점유율을 더 높인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중소형주들은 이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전체적인 시장이 아니라 이 전반적인 그 산업 안에서도 틈새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좀 엣지마켓, 니치마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전 투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이렇게 올라갈 때도 저는 안 팔고 계속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무튼 기대는 2분기까지 계속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쌍바닥 구간에서도 좋은 유가 흐름을 보여줬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좀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인터플렉스도 마찬가지예요. 인터플렉스는 그 디지타이저 S펜에 들어가는, 그걸 인식하기 위해서 태블릿 PC라던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디지타이저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우선은 2분기 컨센은 70억인데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는 90억까지 나온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친구도 오늘에서야 반등이 나오면서 뭐 이렇게 내려가면서 또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추세만 좀 안게 해주면서 좀 가기를 좀 바라겠고요. 우선 2분기 실적도 잘 나올 거라는 거 기대감. 이 S펜은 울트라에만 들어갔어요. 플래그십 모델에. 근데 이번 3분기 8월달 언팩 행사하죠. Z 시리즈, 그쵸? 폴더블 폰. 폴더블 폰 쪽 관련된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친구도 뭐 요런 역회전 숄더를 좀 그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고 했으면. 근데 이미 조정도 받았고, 실적은 사실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있어요. 단순히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이 좀 부진, 그리고 PCB 쪽 뭐 피카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근데 2분기에도 실적 찍어줄 수 있는 쪽이 저는 PCB라고 봐요. 특히 뭐 대덕전자, 코리아소켓, 심텍 이런 기업들이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이고, 2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는 뭐 해성DS 이런 기업도 조정을 많이 받고 있지만 저는 잘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실적 무너져도 여기는 안 무너지거든요. 네, 제가 보는 좀 뷰는 그래요. 그리고 인터플렉스도 좀 저점을 높이고 있다
라는 게 좀 포인트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네,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뭐 요런 쪽 얘기된 거는 관련된 기업들은 얘기를 들었습니다.